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질병 후유장애란 우리가 질병을 치료한 이후에도 후유증이 신체에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전문가들은 이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꼭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없으신 분들 특별히 오늘 강의 시간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질병 후유장애뿐만이 아니라 폭넓은 보장을 기존 보험과 비교해서 30에서 40% 정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요. 오늘은 30세까지는 무조건 어린이 보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플랜 119 알차게 준비해봤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방송 듣는 중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최동원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질병 후유장애와 더불어서 3대 진단비를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여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질병 후유장애하고 3대 진단금 좀 알뜰하게 준비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질병 후유장애가 이제 어떤 거냐, 요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치는 게 아니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 요거에 비슷한 의미로 이제 상해 후유장애라는 게 있겠죠. 상해, 다치는 경우로 인해서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 요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애 퍼센테이지는 이제 3%부터 있고요. 79%, 80% 이상, 이렇게 좀 나눠지시는데, 요게 좀 중요하신 이유가 이제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에 기능적인 저하가 왔다, 요 퍼센테이지를 나누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신체 부위 저희가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신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 눈 부위도 있을 거고, 귀, 코, 입, 뇌 관련 질환, 그다음에 심장 관련 질환, 내장, 그다음 생식기, 이제 관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이제 질병 후유장애를 좀 많이들 준비하시는 이유는 경증 치매 때문에 좀 많이들 알아보시는데, 보통은 이제 치매 보험이다라고 하면, 치매 같은 경우에는 경증 치매보다는 중증 치매를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보장을 해드리는데, 이 질병 후유장애를 만약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가입 금액 5천만 원 시에 경증 치매, 약간의 치매죠. CDR 2점이실 때 가입 금액의 40%를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척도 3점이다라고 하면 3천만 원 보장이 가능하시고, 혹시라도 굉장히 제일 큰 심한 치매가 왔다라고 하면 이제 5천만 원까지 충분히 이제 보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치매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치매 보험보다는 이런 질병 후유장애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위암으로 위 전절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가입 금액의 50%인 이제 2,5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척추, 이제 디스크죠.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서 가입 금액의 5%, 10%, 15%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3%부터
79%까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 장애가 혹시 뭐 없다 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좀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이제 필요성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암보험. 이제 다들 하나씩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암보험 이제 가입하는 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장 전막내암, 유방암, 생식기암을 모두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를 찾기. 뭐 예전에 암보험을 보시다 보면 뭐 이런 뭐 전막내암, 유방암, 생식기암을 나눠져 있는 게 없고요. 다 일반암. 뭐 몇 가지 뭐 갑상선암, 뭐 기타 피부암 몇 가지 빼고는 다 일반암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일반암으로는 못 주고 소액암으로 주겠다. 가입 금액이 뭐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소액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0%, 20%, 그럼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반암, 내가 가입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일반암으로 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좀 찾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암 수술비, 암 입원비, 항암 치료비보다는 진단금으로.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시냐면 예전에 암보험을 하실 때는 뭐 암 진단금 2,000만 원, 암 입원비 5만 원, 암 수술비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증권에 뭐 이제 세팅으로 판매가 됐었는데 이걸 요즘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암 수술비, 그러니까 암으로 물론 뭐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암으로 입원, 예전에는 암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뭐 한 달 이상, 2달 이상 장기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암으로 입원을 해도 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돼서 뭐 괜찮다, 그럼 통원 치료를 받아라. 그래서 암 입원에 대한 거, 뭐 항암 치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넣다 보면 요게 해당이 돼야지만 받으시는데 진단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암으로 수술을 하든 입원을 하든 항암 치료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딱 진단만 받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넣는 것보다는 진단금을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 요 내용을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세 번째로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뭐 비갱신형으로 구성하라. 뭐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지금부터 뭐 한 10년 동안만 평가를 해서 보험료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데 이게 이제 10년 되면서부터 또 보험료가 올라갈 거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계속 이제 올라갈 예정이시기 때문에 뭐 그리고 보험료는 내가 납입 여력이 없는데도 뭐 60세, 70세, 8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물론 여건이 정 안 돼서 뭐 갱신형으로 선택한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꼭 이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라. 요게 이제 세 번째 팁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CI 보험은 피해라. 예.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난 이거 암도 되고 뭐 뇌도 되고 심장도 되고 다 된다라고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급받기 조금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게 CI 보험입니다. 그냥 암 진단금은 암이 걸렸다. 진단서만 있으면 나가는데 CI 보험의 암 특약 같은 경우에는 암이 걸렸다. 근데 이게 뭐 부위가 어떤지, 뭐 종양 센치가 어떤지, 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따져보고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I 보험을 암 보험으로 보기엔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뇌 관련 질환하고 심장 관련 질환 팁이신데 첫 번째로는 이제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를 이제 준비하시는 거. 요거는 이제 뇌 관련 질환 중에서는 뭐 제일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 진단비고요. 뭐 심장 관련 질환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이시기 때문에 뭐 보험을 준비하는 건 혹시 몰라서 가입을 한다. 그럼 내가 어떤 병이 걸릴지, 어떻게 다칠지, 어떻게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범위가 제일 넓은 걸로 준비하시는 게 이제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제일 넓은 거를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를 하기. 이제 요거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보험은 이제 비갱신형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이제 20살이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거랑 뭐 예를 들어 30살이 가입을 한다. 그럼 만기는 10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100세 만기. 그러면 이제 20살에 가입을 하면 지금부터 100세까지, 100년 동안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30살도 가입을 해서 100세까지 보장받는데 내는 보험료가 틀립니다. 20살하고 30살하고 암진단금 1,000만 원을 가입했을 때 뭐 약 1.2배, 1.3배 이상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80년 동안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는 더 조금 내고요. 얘는 70년을 보장받지만 얘에 비해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물론 이게 뭐 40세, 뭐 50세로 간다라고 하면 100세까지 보장받는다고 해도 보험료는 훨씬 더 높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암하고 비슷하겠죠. 뭐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라.
그다음에 네 번째도 CI 보험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한 4가지 팁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도표로 저희가 좀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 이제 뇌혈관 진단비를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보통 뇌 보험에 보시면 이제 뇌출혈이 대부분 많이 있으세요. 뇌출혈. 그럼 전체 뇌 관련 질환 중에서 한 9.5% 정도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중에나 아니면 뭐 주위에서 뇌졸중 진단비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뇌졸중, 그러면 뇌출혈부터 해서 뇌경색증 포함해서 여기까지 들어가시는 게 한 67% 정도. 그래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뇌경색증이거든요. 그래서 뇌경색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뇌졸중 진단금은 꼭 하셔야 되는데, 뇌졸중도 뇌 관련 질환 전체 질환 중에서 뭐 한 약 70% 안 되게끔 보장을 해드리고, 뭐 기타 뇌혈관 질환, 뇌혈관 후유증, 요거까지 다 보장을 받으시려면 뇌혈관 진단비를 꼭 준비를 하셔야지만 뇌 관련 전체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요거를 좀 이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허혈성 진단비도 대부분 상품들이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이죠. 다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 요것도 한 10% 같이 안 되게 보장을 받으시는데, 뭐 이제 요거하고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협심증. 협심증이 이제 69%,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통계치에 의해서.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그다음에 이제 만성 허혈성 심장병까지 다 포함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허혈성 진단비이시기 때문에 허혈성 진단비를 꼭 준비를 하셔야지만 뭐 심장 관련 질환에서는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이 좀 가입 대상이 되시겠느냐? 뭐 첫 번째로는 뭐 이제 지금 뭐 3대 진단금이 아예 없으신 분들, 뭐 이제 의료 실비만 좀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좀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내 보험이 있는데 만기가 짧거나 갱신형인 분들.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부모님 것도 그렇지만 뭐 70세 만기, 뭐 80세 만기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뭐 100세 시대, 나중에는 뭐 120세 시대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만기가 짧다 또는 뭐 갱신형이다라고 하면 조금 뭐 그걸 이제 해약을 하시는 것보다는 두시고 좀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보험에 봤더니 나 뇌출혈만 있고 심근경색만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이 100% 보장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좀 이제 대상이 되실 것 같고, 네 번째로는 난 보험에 CI 종신보험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좀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좀 이제 대상이 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질병 후유 장애가 없거나 없으신 분들 당연히 대상이 되시겠죠. 근데 만기가 짧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비싸. 그러면 요거를 이제 80세 만기로 이제 많이들 준비를 하셨는데, 80세 만기는 이제 조금 아쉽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좀 이제 대상이 되실 것 같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품적인 이제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무해지환급형으로 표준형보다 보험료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이상 좀 이제 저렴하다라고 이제 아실 수 있고, 일반암은 이제 최대 1억까지,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이제 최대 3천만 원. 요거는 이제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나이별로 상위. 이제 요 정도까지 다 넣으시려면 보통 이제 20살 미만이 이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일반암이나 뇌혈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거는 뭐 30살 미만 뭐 이렇게도 가능하실 것 같고, 요건 나이별로 좀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병 후유 장애도 최대 7천만 원. 요것도 나이별로 좀 상이하시다. 그리고 거기에 나는 뭐 수술비가 좀 필요하다, 입원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건 좀 부과를 하실 수 있게끔 이제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품적인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냥 플랜을 좀 만들어 본 건데, 이제 보험이 기존에 뭐 어느 정도 조금씩은 있으시다라고 가정하에 이제 일반암 진단비를 이제 2천만 원 준비를 했고요. 뭐 유사암은 가입 금액이 10%니까 이제 2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2천만 원씩. 그리고 이제 뭐 상해 80% 후유장애는 이제 기본 계약이시기 때문에 100만 원. 요건 보험료 뭐 200원, 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병 후유장애는 3%부터 되시는 거를 이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예시를 해왔는데, 여기 이제 뭐 보험료가 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험료를 보시면, 일단 납입 기간은 좀 길게 잡고, 이제 그 100세까지 이제 보장을 하시는 게, 이제 10살.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아까 말씀드린 다 포함된 게, 여자아이는 이제 22,000원 정도 되시고요. 남아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20세가 질병 후유장애 포함되신 게 28,000원. 그리고 20세가 31,000원.
그러니까 요거는 난 질병후유장애는 하고 싶지만 뭐 보험료가 조금 높다던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암하고 뇌혈관, 허혈성 이렇게 딱 2천만 원씩만 딱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10살은 3대 진단만 했을 때 13,000원, 남아는 18,000원, 여아가 20세가 17,000원, 남자아이가 23,000원. 그래서 뭐 10,000원에서 20,000원대로 뭐 2대, 3대 질환, 거기 뭐 질병 후유장애까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걸 좀 투표를 통해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나이가 이제 여기서 좀 넘어가신다라고 하면 이제 보장 내용이 약간 틀려집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금액도 좀 제약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반암은 2,000, 뭐 유사암은 1,000, 뇌혈관은 700, 뇌졸중은 1,000, 허혈성은 700, 심근경색은 1,000, 그다음에 질병후유장애는 2,000만 원. 예, 이렇게 좀 이제 40세에서 50세 정도가 들어가실 것 같은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질병후유장애가 아무래도 10대, 20대, 30대보다 40대부터 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질병후유장애 포함했을 때가 이제 5만 원대 정도 나오실 것 같고요. 40세, 50세 남자분이 질병을 포함했을 때가 6만 5천 원. 남성분은 6만 원, 8만 2천 원. 그래서 아까 뭐 10대, 20대보다는 보험료가 보장 내용도 조금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좀 많이 비싸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좀 준비를 하시면 좋다라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혹시 뭐 질병후유장애 나는 뭐 크게 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3대 진단비 위주로만 한다라고 하면 뭐 33,000원, 38,000원, 45,000원, 61,000원. 뭐 이렇게 좀 이제 내가 선택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암 진단금은 충분하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뭐 암을 좀 조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뭐 조절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일단은 상품적으로는 이제 비갱신형이고, 이제 100세 만기 가입 조건이고요. 질병 후유장애는 이제 90세 만기입니다. 요게 이제 뭐 80세 만기로 했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훨씬 더 줄어들 거고, 질병 후유장애도 100세 만기 했다? 그러면 보험료는 좀 많이 올라가실 거고. 그래서 좀 적정하게 한 90세 만기 정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무해지 보험으로 일반 보험보다 한 30, 40% 정도 저렴한 보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전막내암, 유방암, 자궁암 모두 일반암으로, 소외감 뭐 4가지 빼고는 다 일반암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수술비, 입원비 등도 뭐 부가적으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질병 후유장애하고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좀 전화 주시면 뭐 자세한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병 후유장애와 3대 진단비를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미 보험 가입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문가와 함께 더 심도 있게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함께 확인을 하셨다시피 오늘은 30세까지는 무조건 어린이의 보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가입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 이미 가입을 하고 있지만 잘 가입한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특별히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이라고 정지문 전문가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셨는데요. 먼저 이게 어떤 뜻인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보통 30세까지 어린이 보험 하면 30세면 성인보험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30세 어린이 보험 뭐 소아질환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 뜻 자체는요. 어린이 보험에서 이제 보장을 크게 해주는 성인 질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차게 구성을 해가자라는 내용이고요. 보통 그동안에 우리 왜 30세 전 자제분들 두신 분들이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시면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가입을 하고자 어린이 보험을 많이 선택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엘사에서 어린이 보험이 출시가 됐는데요.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제가 5월에 출시가 되면서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너무 저렴하고 상품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정보 좀 공유해 드리려고 이슈 시간에 들고 나왔어요. 저번에도 왜 한번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방송하고 난 뒤에 문의도 너무 많으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하셔서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정지문 전문가께서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만큼 획기적이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또 한 번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신 건데요. 내용이 획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어린이 보험 최초로 저해지 상품이에요. 네. 저해지 상품이라는 게 뭐냐면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잖아요. 대신에 그냥 일반 보험보다는 납입보험료가 한 30-40% 정도 저렴해요. 그렇다면 우리 왜 질병후유장애 같은 경우도요. 어린이 보험에다가 넣는 경우 그동안에 어린이 보험에다 넣으신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M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납입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측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거 어쩔 수 없이 휴유장애는 들고 가야겠고 우리 애는 15살 미만이고 하셔서 그렇게 많이 가져가셨는데 저해지로 가져가면 굉장히 저렴할 것을 어린이 보험으로밖에 15살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되셔서 그렇게 들고 가시는 분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해지 보험이라서 일단 굉장히 저렴하고요. 두 번째로 연계 조건이 없어요. 뭐 예전에 아시다시피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을 어린이 보험에다가 기존에 넣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1,000만 원 정도씩 뭐 넣으셨던 분들은 뭐 1,000만 원만 넣으셔도 3만 원 돈 나오셨던 거 아실 텐데 그거는 상해 사망, 뭐 상해 휴유장애 이런 연계 조건이 1억, 1억 5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또 1당 입원비 있잖아요. 질병 1당, 상해 1당 이런 거 넣으실 때도 5만 원 정도씩 넣게 되면은 또 기본 계약이 후루루루 또 굉장히 많이 붙어가거든요. 근데 기본 연계 조건도 없어요. 그리고 30세까지 가장 큰 조건은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2천만 원씩이 인수가 되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이것도 최대 7천만 원까지 인수가 돼요. 연령에 따라 조금 틀리게 인수가 되지만요. 그리고 우리 왜 질병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 굉장히 불량담보잖아요. 한 회사에서 50만 원까지밖에 인수가 안 돼요. 30만 원까지밖에. 그런데 10살 미만은 50만 원까지 인수가 해준다는 거. 그리고 양성 뇌종양 진단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회사에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한 300만 원, 500만 원 요 정도 들어가는데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인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단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불량담보, 우리가 속해 아는 굉장히 손해율이 높은 담보들 있죠. 요거 굉장히 많이 넣어줍니다. 그런데 연계 조건이 없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할만합니다. 네. 어린이 보험인데 저해지 상품으로 출시가 됐고 일반 보험보다 많게는 보험료가 30에서 40% 정도나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렴한 건 저렴한 건데 보장이 일반 보험보다 더 많거나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 보험이랑 동일하게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요. 네네. 보험료가 한 1.8배 정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암 2살 여자애를 기준으로요. 일반암 5천만 원.
뇌혈관 3천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3천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질병수술비 50, 뭐 상해수술비 50에 34대 질병수술비 이런 거 싹 다 넣어요. 근데 암이 5천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이거 다 비갱신형이에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25년 납 기준으로 한 4만 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속히 말하는 많이들 하시는 어린이 보험 있잖아요. M사 상품으로 동일하게 설계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한 7만 원 후반대가 나오거든요. 납입보험료가. 네. 그럼 똑같은 조건인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오늘 강의 시간에도 저희가 질병 후유장애 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오늘 관련해서 문의가 참 많은데 네. 어린이 보험인데 성인 보험의 조건으로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어린이나 태아, 뭐 보험이 없으신 분들 요걸로 처음부터 아예 알차게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좋고요. 네. 두 번째로 30세 이하 자녀분들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연계 조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예전에 자제분들 보험 가입해 놓으신 분들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이 2대 질환 준비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2대 질환만 딱 준비하시는데 30세까지 2천만 원씩 진단자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넣어도 돼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요것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질병후유장애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질병수술비가 없어. 이런 것만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뭐 5살 이상의 자제분들을 두신 엄마들 있으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H사나 K사 굉장히 많이 판매됐어요. 5년 이후 전 상품들은요. 근데 그런 상품들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전혀 없고요. 그때 상품들은 질병수술비나 뭐 상해수술비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게 기본 최저 보험료라고 하죠. 예. 우리 왜 얼마 이상 가입을 해야 된다. 이 보험은 3만 원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양성내종액 나는 2천만 원 넣고 싶다. 요거에 해당하는 보험료 300원이에요. 여기에 나는 뭐 질병수술비 넣고 싶다. 그리고 뭐 나는 여기서 뇌혈관 1000, 허혈성 1000 넣고 싶다. 그래서 보험료가 뭐 7,000원 나온다. 가입되세요. 예. 그러니까는 딱 필요한 것만 쏙쏙쏙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시니까 예. 그렇게만 하셔도 되시니까 내 증권 보고 딱 필요한 것만 넣으시기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만으로 30세 미만이신 분들, 또 내 자녀가 어리다 하신 분들이 특별히 어린이 보험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비교해보고 이 보험이 더 좋다 싶을 때 바꾸는 것도 권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아까 예. 말씀하신 아기가 있는데 네. 저도 한 3년 정도 넣었어요. 근데 저도 전문가니까 나름 얼마나 따져보고 넣었겠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품 출시되고 나서 딱 했는데 제가 기존에 넣고 있던 거에 한 8,000원을 더하니까 보장이 딱 2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 3년 넣었죠. 태아 때부터 넣었으니까. 그래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보시고. 무작정 바꾸기보다는 바꾸기 전에 꼭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고 정지문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세까지는 무조건 어린이 보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보험사도 손해율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근데 이 상품 자체가 출시가 됐어요. 기존에 있던 상품이 변동이 된 게 아니고요. 새 상품이 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보험사는요, 출시가 되면은 그 상품을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연계 조건이라 그래서 불량담보랑 우량담보라고 하죠. 보험사 입장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가입하는 이 조건을 붙여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이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적기 같고요. 이 상품이 좋다는 걸 알면은 이제 많이들 가입하잖아요. 그쵸? 비교해보시면 다 알 거예요. 기존에 내가 가입한 상품이랑 똑같이 설계를 해보면 금액이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이걸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보험사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밸런스 맞춰지기 전에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보완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해드린 어린이 보험은 물론이고 보험과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풀어드리는 시간 이제부터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수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실시간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이 되셨습니다. 네네. 예.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전 예. 65세 주부고요. 예. 메리츠 화재 레디 라이프 케어 2008년도에 가입한 상품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실비도 있고 암 진단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80세 만기예요. 네.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메리츠 화재 운전자 보험도 80세 만기로 돼 있어요. 아, 예. 그리고 또 하나 우체국 평생 암 보장 보험을 2015년도에 했는데 이것도 10년 납 10년 만기 10년마다 갱신하는 그런 보험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걱정은 80세 만기라서 또 어떠한 보안이 있을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궁금증을 차분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전문가께서 상담하기가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네. 어디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네, 콜레스테롤 약 0.5ml 먹어요. 아,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 한 2년, 3년? 아, 2, 한 3년 3년 정도 된 것 되셨고요. 같아요. 네. 혹시 다른 데 아프신 데는요? 네, 전혀 없어요. 없으십니까? 예, 저희 정지문 전문가 바로 연결을 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세 건의 보험이 있으십니다. 메리츠 화재 레디 라이프 케어 보험에는 실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보험인데요. 또 역시 메리츠 화재에서 운전자 보험을 한 건 가입하고 계시고 우체국에서 평생 보장 암보험 10년 갱신, 또 10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보험료는 1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을 납입하고 계시고요.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올해 65세 되셨다는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모두 80세 만기로 돼 있는 보험이어서 만기가 짧은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지문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일단은 제가 내용은 잘 봤고요. 네. 그래도 기존에 80세 만기긴 하지만 실비도 들어갔고 진단비도 좀 들어가 있으시고 그리고 실비가 레디라이프 케어가 이제 100%일 때 가입을 하셨어요. 그쵸? 네네. 그 실비를 5,000원 공제하고 나머지 돈 받잖아요. 통원하시면. 그쵸? 네네네. 네, 그래서 실비도 좋은 실비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콜레스테롤 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면은 네. 현재 이거는 유지를 하셔야 되시는 부분이시고요. 예, 예. 그리고 메리츠 화재 운전자 보험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운전은 몇 세까지 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전 오래도록 할 것 같은데. 80세 이상 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러시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80세까지 해놓으시고요. 운전자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민사상이 아니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0세 이상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그때 가셔서 운전자 보험을 또 하셔도 되시고 너무 나이가 많으셔 안 되시겠다 하실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을 넣으실 때요. 1년마다 1년짜리 운전자 보험을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도 대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하다 싶으셔서 넣으신 게 우체국의 평생 안보장 보험 같으신데 요게 지금 다 나머지는 갱신형이 아니신데 요게 지금 갱신형 상품이거든요. 네, 10년마다 갱신한다 돼 있어요. 예. 10년마다 납입보험료가 갱신되시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일반암 3천만 원 나오시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으신 건데요. 그러면 암 진단 시 3천만 원 나오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10년 뒤에 되시면은 지금 가입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이거를? 2015년도요. 그러면 3년 전에 하셨으니까 62세 때 하셨잖아요. 그러면 72세 때 보험료가 한 번 더 올라가세요. 네. 여기서 그러면 72세 때 올라가시고 82세 때 올라가시고 그때 가서 갱신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2,800원에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이제 보장 받으실 때까지 정말 평생토록 납입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시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요거는 그냥 한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셔도 지금 65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65세 같은 경우가 마지막으로 지금 좀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암 되시는 거 일반암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시면 납입보험료가 한 26,000원 정도 나오세요. 네. 그러면은 일반암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20년 납 100세. 그러면은 보험료 갱신될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쵸?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지금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것 때문에 2대 진단이 문제가 되세요. 혈관 질환 자체가. 아.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요거를 조금 100세로 늘리고 싶으실 거예요. 기존에 없지는 네네네. 않아요. 근데 지금 80세 만기라 짧아서 그러신데, 요 같은 경우는 심사를 넣어 보셔야 되시겠지만, 간편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예. 그걸로 가능은 하시는데요. 근데 요거는 좀 따져보셔야 되세요. 가성비를. 내가 넣는 게 더 나은지, 납입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네. 넣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그 돈을 모으는 게 나은지. 이거는 가성비를 한번 좀 따져보시는 게 괜찮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우체국에 평생보장보험 요거 있잖아요. 암보험. 네네. 요거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당장에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건강 상태가 괜찮으시면은 요거는 바꾸시는 걸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100세로 연장하시는 거는 어차피 간편건강보험 같은 걸로 변경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좀 따져보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론 지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더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보험료 더 많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드린 거고요. 생각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예, 예전에 이제 가입할 때 어머니 지인부터 해서 가입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가입이 이제, 얘기들이 이제 잘 못 가입했다,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아서, 한번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38살이요. 38 되셨고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았는데 CI 종신보험 미래에셋생명에서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혹시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아, 가입 시기가 2013년도이고 지금 보험료는 그럼 시청자님께서 납입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죠. 제가 납입을 하고 있어요. 예, 한 26만 원 돈 납입이 되시네요. 네네. 주변에서 뭐 CI 보험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네, 방송이라든지 그 지인분들도 주위에서 얘기를 하기에, 예. 뭐 이제 보험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해보면, 뭐 그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있냐, 뭐 그런 거, 뭐 CI 뭐 들어가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 네네. 시청자님 지금 결혼하셨습니까? 네, 했어요. 자녀분도 있으세요? 네네, 있습니다. 주계약에 대한 필요는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이렇게 좀 주계약이요? 준비하신 건 맞으시죠? 아, 사망보험금이요? 예, 예. 그거 모르고 준비를 했고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 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네.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건의 보험을 갖고 계세요. 올해 38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래에셋생명에서 CI 종신보험을 2013년도에 가입하셨고 납입 기간은 65세로 보험 기간 100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어머님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있고 지금 보험료는 본인께서 납입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장 어떤지 봐드릴게요. 최동원 전문가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남자분들은 뭐 엄마 아시는 분이나 친구분들은 뭐 친구 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믿고 맡기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도 되게 뭐 네네. 꼼꼼하게 뭐 항목별로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보통은 뭐 언제 엄마 친구고 하시니까 뭐 종신보험 하나 있으면 좋다더라. 뭐 또 거기에 뭐 실비까지 아마 제가 증권 그때 보내주신 걸 보니까 뭐 주계약이 아마 이제 주계약은 이제 1억 원이 책정이 되어 계셨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재사망은 또 추가 1억, 거기에 뭐 수술 특약, 입원 특약, 재보장 특약, 뭐 실비까지도 같이 하나로 그냥 다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기존에 뭐 어머님이 소개해주면서 뭐 이거 하나 다 되는 걸로 해줘라. 그래서 그냥 어머님 이제 친구분이고 하시니까 이제 네. 믿고 맡기셔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결혼을 하셨고 뭐 자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이 되신 거잖아요, 아빠. 가장이 되신 그렇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됐을 때 뭐 자녀의 뭐 교육비라던가 생활비 이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네네. 애를 2명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아빠로서의 책임, 뭐 가정으로서의 책임,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한데 사망보험금이 언제까지 필요한가?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보통은 이제 자녀가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사회생활을 한다, 직장생활을 한다 이러면 부모의 사망보험금은 굉장히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있다라고 하면 뭐 장제비 정도는 준비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뭐 그게 굉장히 크지 않다. 그러면 뭐 시청자님 나이가 38 그러면 자녀분이 지금 좀 어리신가요? 이제 4살이요. 아, 4살? 그러면 혹시 뭐 남자이라고 하면 뭐 군대 갔다 와서 뭐 27, 8 정도면 직장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 3, 4년 정도 그러면 시청자님 나이로 뭐 한 60세 또는 65세 정도까지만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면 지금 내시는 보험료보다 한 4분의 1만 내시면 되거든요. 아, 4분의 1이요? 네, 4분의 1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래서 이제 주기약 이제 사망보험금 근데 여기에 CI 종신 그러면 CI 그냥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가 발병이 되면 사망보험금 1억 중에서 5천만 원, 50% 선지급형이시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망보험금은 1억이 남는 게 아니고 5천만 원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CI 종신보험이 조금 뭐 그 고객분이 물론 뭐 나는 필요해서 했다라고 하면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뭐 보험회사가 나쁜 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 상품이 그렇죠. 좋아야지 뭐 네. 판매도 하는 거고 뭐 고객들을 네. 많이 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상품은 없지만 나한테 맞냐 안 맞느냐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청자님이 남성이신데 뭐 여성 뭐 원피스를 입고 있다, 뭐 구두를 신고 있다 이러면 잘 안 어울리잖아요 사람이. 네. 그렇죠. 네, 네네. 그러신 거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25만 원, 26만 원을 내는데 여기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가면 뭐 굉장히 훨씬 더 뭐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시기 때문에 제 견해로는 뭐 이 보험을 뭐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지금 실비가 2013년도면 지금 실비보다는 3년 갱신일 때 좀 더 좋을 때 유리할 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 이제 생각으로는 주계약을 1억에서 좀 낮추세요. 뭐 2천이나 3천만 원 정도로 낮추시고 거기에 네. 들어가 있는 뭐 입원비 특약, 수술비 특약이 또 갱신형으로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계약을 아예 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뭐 아예 없앨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방법은 네. 이제 두 가지. 실비만 남기고 그렇죠. 주계약을 아예 없앨 수도 있는 안 됩니다,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안 돼요.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주계약은 무조건 기본 계약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없애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최소로 줄여야 되는 거는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시면 뭐 2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이런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네네. 보통은 한 2천에서 3천 정도를 주계약을 가져가면 실비를 가져갈 수 있는 연계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를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갱신형 이런 것들을 싹 빼요. 딱 뺀다라고 하면 기존에 25만 원, 26만 원 내는 보험료가 뭐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7, 8만 원 정도 선이면 실비까지 포함해서 주계약은 종신까지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좀 부족하신 게 지금 그렇게 빼게 되면 실비만 있는 거거든요. 실비하고 사망보험금이 이제 2천, 3천 정도만 남는 거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는 이제 3대 진단비 라고 해서 뭐 암, 뇌, 심장 이런 것들을 한 뭐 기본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게 보험료가 대략적으로 뭐 한 7, 8만 원 정도 요 선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내고 계셨던 보험료가 25만 원, 26만 원 그래서 여기서 실비로 리모델링을 하시면 7, 8만 원 정도면 가능하시고 뭐 부가적으로 3대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7, 8만 원 그러면 합치면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내신 보험료보다 한 10만 원 정도가 다운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10만 원을 갖고 또 분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애기 클 때까지 사망보험금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 한 시청자님 나이 한 60세 만기, 65세 만기 1억 받는다라고 하면 한 4만 원 내외 나오실 것 같아요. 아, 4만 원이요? 네네, 한 4만 원 네네. 내외로 나오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준비하면 나머지 6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남거든요, 또. 그 요걸 네. 갖고, 뭐, 이제 적금 같은 걸 좀 하셔도 되고, 뭐, 연금 따로 준비하고 계시면 연금 같은 걸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세분화를 해서 내가 목적 자금에 맞게 보험 상품들을 나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가 좋다고 해서 다 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이게, 뭐, 얘는 요게 장점이 있고, 얘는 요게 장점이 있고, 얘의 장점을 다 갖고 와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장점들을 부각시키기에는, 뭐, 한 개 상품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나눠서 맞게, 뭐, 기존에 있었던 것도 저도 실비가 만약에 뭐, 지금이랑 똑같다라고 하면, 뭐, 과감하게 정리하고 실비 요즘 하시면 뭐, 10,000원, 20,000원이시면 가능한데, 그래도 네. 실비는 예전 게 좋기 때문에 살려가시는 방향, 거기에 3대 진단비, 거기에 뭐 사망보험금 니드가 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 그래도 돈이 남으세요. 남기 때문에 그런 남는 거를 갖고 조금 이제 부족한 거, 뭐 적금이나 연금이나 뭐 자녀 교육보험이나 이런 것 쪽으로 좀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나중에 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예. 네, 그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면 네. 주계약 사망보험금에 이제 적립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1억을 다 네. 주는, 사망보험금은 1억인데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쌓인 적립액을 갖고 연금식으로 논아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장 혜택들은 또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이런 CI 종신보험은 주계약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적립되는 게 일반 네. 연금이랑 CI 종신보험이랑 얘는 연금 전환이 되는 거고 얘는 아예 연금보험. 적립액을 이렇게 넣어보면 나중에 60세, 65세 됐을 때 얘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연금을 하면은 그 혜택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남성분들이요, 보통 이렇게 보험에 관심이 없으시다가 어디 아프시거나 갑자기 주변에서 너 보험 잘못 가입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질문을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최동원 전문가께서 좀 깊이 봐드렸는데요. 다음 분이 또 대기를 하고 계셔서요. 아, 추가 상담은 네네.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질문 받고 있는데요.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이번에 1245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고요.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봐주십시오라고 적으셨고요. 정지문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어머님 연령을 안 써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보험회사는 연령인데,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일단은 가능합니다. 요즘에 유병자 실손도 나오고요. 그냥 혈압약 어차피 5년 이내의 병력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 병력이긴 하지만 뇌경색 자체가 보험사에서 이렇게 걸러내지 않은 이상은 그냥 일반 실비로 먼저 심사를 넣어보시고요. 실비가 있으시면은 진단자금도 간편건강보험도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연령을 고지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러시고 실비라든지 유병자 실비 혹은 뭐 실비를 넣었을 경우에는 혈압에 대한 부분이 부담보나 혹은 할증 조건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으시고요.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잡아주시는 부분이고요.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질병 후유장애와 3대 진단비를 알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또 30세 미만이면 꼭 가입해야 한다라는 어린이 보험까지 오늘 정보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보험플랜 119는 내일 모레 이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